여러분은 한 나라의 시위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겪고 목격한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귀중한 사례로 기록될 가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 에밀리 카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며 각종 갈등과 폭력을 목격해온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폭동, 미국 내 대규모 시위, 그리고 중동의 전쟁터에서 생생한 현장을 기록해왔죠. 위험 속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직업이고 저는 항상 사명감을 품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에서의 취재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에서 취재 중이었는데 한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덕분에 즉시 한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에는 간단한 취재 장비와 노트북,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대기실에서 여러 외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마다의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폭동이 일어날까요? 한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니까 가능성은 있겠죠. 군대까지 동원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더 커질 거예요. 영국의 한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우려에 동의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전에 프랑스와 미국에서 경험했던 폭력적 시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17세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은 전국적인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혼란과 공포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불타는 차량들, 약탈당하는 상점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폭발음 속에서 몸을 숨기느라 바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속을 가득 채운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한국으로 가는 길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혼란을 마주하게 될까라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예상외로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스크린에 비친 뉴스 속 자막은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 비상계엄령 선포 라는 문구가 반복 재생되며 긴박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었죠. 취재 차량에 올라탄 뒤 저는 취재팀과 함께 서울의 집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운전기사와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반응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거울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할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희망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결연했고 구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폭력과 분노의 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질서와 평화, 그리고 강한 결심에서 비롯된 에너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시위대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움직였고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위대가 들고 있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촛불 대신 각종 아이돌의 응원봉들이 들려 있었는데 그 형형색색의 빛이 밤하늘을 밝히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왜 응원봉을 들고 오셨나요? 제가 한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촛불 대신 빛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응원봉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응원봉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연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그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시위,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갈등을 표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는 첫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국회 앞 광장에서 시민들의 집회를 지켜보며 저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위가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폭력, 갈등의 흔적들이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아이돌 응원봉의 밝은 빛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연대와 희망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위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몇몇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모두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들 각자가 가진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성숙한 의식. 우선 40대 회사원과의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폭력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태도는 그 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도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를 주워들고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며 깔끔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행동들이야말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른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사당을 향해 걸어가며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하니까요. 폭력과 갈등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의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는 웃으며 자신이 만든 피켓을 보여줬습니다. 피켓에는 내일의 한국을 위해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알록달록한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창의적인 접근법은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집회를 더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정신에 살아있는 현장. 집회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물과 간단한 간식을 나눠주며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하죠. 그것이 한국적인 방식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단순히 시위 현장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사고방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면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 도구를 제공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그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배려와 조화로운 분위기는 한국의 시위 문화가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적 이벤트로 발전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시민들의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취재 중 저는 일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이번 시위가 지나치게 이상화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불신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온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이런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갈등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모습은 여전히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저항의 상징, 아이돌 응원봉. 이날 제가 가장 놀랐던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아이돌 응원봉의 사용이었습니다. 응원봉의 형형색색 빛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고 이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미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빛은 희망과 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응원봉은 단순히 아이돌 팬덤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집회 현장의 어두움을 밝히고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결합한 모습을 본 것은
저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깊어지는 생각, 그리고 새로운 시각. 취재가 끝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동료 기자들과 하루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한국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와 창의성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다음날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될지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진 이 특별한 문화가 어떻게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시위 현장은 시작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보였던 시위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 시민들의 숨겨진 힘과 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면모와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앞에서의 집회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단순히 정치적 요구를 넘어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몇몇 사람들이 모여 고성이 오갔고 그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취재팀과 함께 그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야. 왜 정부의 입장을 더 고려하지 않는 거지? 한 중년 남성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고 그의 말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극하며 점차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목격했던 폭력적 시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저 역시 취재 과정에서 돌팔매를 피하거나 폭발음을 피해 몸을 숨겨야 했던 경험이 많았기에 이 순간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 시민들의 독특한 방식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시민들이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조용히 둘러싸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해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목소리는 크게 내되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합시다. 또 다른 시민은 갑작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상징하는 한국의 민중가요였습니다. 그 노래는 주변의 긴장감을 서서히 풀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언성을 높이던 사람들도 점차 차분해졌고 결국 그들은 자리를 정리하며 다시 평화로운 시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이 성숙한 대응 방식은 제가 전에 목격했던 어떤 시위와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또 다른 집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중년 남성과의 인터뷰 중 예상치 못한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제가 외국 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외국 기자인가요? 네. 저는 CNN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시위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취재 중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국 언론은 항상 우리를 왜곡해서 보도하더군요. 이번에도 그렇게 보도할 거라면 돌아가세요.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불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과거 외국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를 접하며 겪었을 실망과 좌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그에게 제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그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이야기하며 현재 시위의 중요성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 언론이 이를 정확히 보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한국 시민들이 가진 높은 기대와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에 전달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국회 앞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상황은 한층 긴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앞에서 본 것은 혼란과 충돌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들고 있던 아이돌 응원봉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빛이 어둠을 밝히며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그 빛은 집회 현장을 마치 축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왜 응원봉을 들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 빛은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의 대답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응원봉은 단순히 한국 팬덤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창의성을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시위는 단순히 갈등을 표현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연대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본 위기와 갈등의 순간들은 단지 혼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하며 더 큰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는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는 제게 단순히 한 나라의 시위 문화를 보는 경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갖고 있던 많은 고정관념과 한계를 깨뜨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격렬한 시위와 폭력을 목격했던 저에게 한국에서 본 평화롭고 창의적인 저항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일깨워주었고 나아가 희망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위는 단순히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이벤트 혹은 공동체적 축제였습니다. 국회 앞 광장에서 본 아이돌 응원봉의 밝은 빛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공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요. 특히 응원봉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고등학생은 응원봉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돌 팬덤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희망과 연대를 상징해요. 이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희망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그 빛이 단지 물리적인 조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위대가 원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자 한국의 창의적인 민주주의 문화를 대변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촛불 시위라는 과거의 상징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폭력 없이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위 현장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또 다른 장면은 시민들의 질서와 책임감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 시위에서는 시위가 끝난 후에 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때로는 공공시설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물병을 정리하며 시위 장소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이 시위의 긍정적인 면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의 말은 한국 시민들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한 기사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시위 문화를 주목하며 이를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한 주요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질서와 평화는 세계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들은 폭력 대신 연대와 창의성을 선택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 요구를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결코 특정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평화와 희망의 힘은 단순히 시위 현장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과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 전체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이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굴란을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을 대화로 풀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 참가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행동하는 방식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는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프랑스, 미국, 중동 등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폭력과 혼란을 목격하며 때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폭력 대신 대화를,
분열 대신 연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진실을 전하며 한국에서 배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